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시고 현재의 주요 상향들과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선 내용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요즘에 그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홍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는 이유가 이제 수익이 좋기 때문인데 네. 수익이 좋은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 수익을 저희가 따라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따라 투자가 저희들 캐치프레이즈인데 최근에 그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9.4% 났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따라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그 수익이 났다 안 났다는 고객들마다 다르시니까 다르지만 대충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잘 나고 있어서 작년 국민연금이 14% 정도 수익 내고 네. 올해 상반기만 9% 이상 냈으니까 이제 그 수익을 좀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 복제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제 AUM이라 가지고 운용자산 잔고가 600억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네. 이제 작년 3월 7일 날 와. 사업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400% 성장이시네요. 거의.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때 한참 투자하면서 작년 내내 100억도 안 되는 운용자산 잔고 때문에 되게 고생했고 특히 우리 웅달잭박 나와서 그때 작년 여름 이맘때 그 2차 전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실제로 되게 힘들었던 게 저희 고객 중에 상당수가 그때 해지하셨어요. 그리고 예 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해지를 하시는데 안 돌아오시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뭐 그때 손실이 너무 크셨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 보시면 되게 안정적이니까 20년에 마이너스 성과 2번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안정적이니까 이제 그런 안정적인 운용을 좀 벤치마크하다 보니까 주간의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네이버에서 프리즘 검색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가 거기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에 나오게, 그러니까 홍춘욱으로 검색하시는 게 사실 제일 쉽고요. 그러면 바로 제 회사가 뜨게 이제 해놨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계신데요. 그 감각과 능력으로 현재의 세계 증시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세계 증시는 이제 걱정의 벽을 올라가는 단계는 끝났고, 예, 이제 다들 이제 확신하는 뭐랄까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장이다라는 이제 돈 복사가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곧 등장할 그런 장세죠. 그런 장세에서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강세장에서 이제 버블로 넘어가는 중이다. 근데 이제 이게 소형 버블이면 좀 조정받고 또 가면 되는데 역사적인 버블이 출현하면 이제 긴 침체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강세장에서 버블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의 통계들 중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통계 중에 저는 뭐 PR이나 PBR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진 뎁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오늘 뭐 여기 지나갈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마진 뎁 통계를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최근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마진 뎁, 이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버블로 가냐 하면 이제 이게 늘어날 때 모멘텀이 세져요. 왜냐면 수급이 좋아지거든. 다 빚을 져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만 달러 있다 그런데 그거 한 2배 빌려가지고 3만 달러씩 주식을 사면 얼마나 수급 기반이 좋아져. 그래서 이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외부 충격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히 미국은 하한가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두들겨 맞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인 마진콜을 당하는 거예요. 2008년이 그랬죠. 그래서 그 뭐랄까 마진 대비 역사상 최대치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이제 좀 거리두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과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버블이 발생할 때가 제일 수익률이 좋으니까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수익 난 걸 좀 딴 것도 좀 사지 뭐 나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좀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도 되고 많이 벌었으면 좀 적게 벌었다면 금도 사고 왜냐하면 미국 주가 조정받을 때 제일 좋은 자산이 금이니까 금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강세장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그걸 참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6개월 뭐 이런 식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저 모양으로 보면 뭐 일시 조정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제 뭐 조정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 4월에 조정받을 때
이렇게 6월장이 좋을 줄 누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언젠가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오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정을 좀 감내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전망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셨나요?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죠. 아, 그래요? 예,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돌아가셨다면 이제 선거 판도가 흔들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서 파이트하는 순간 끝난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그 트럼프의 대세론이 더 확정적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즉 뭐 투자자들이 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총에 맞아서 저렇게 될 수 있고 저 나라 위험한 나라다 뭐 이런 걸 겁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국론이 분열됐다. 그 옛날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처럼 네. 심각한 어떤 테러들을 당할 수 있는 나라고 그만큼 지금 미국이 분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케네디 죽었을 때나 로버트 케네디 죽었을 때가 제일 심했지. 뭐 지금이야 그 사람이 또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고 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은 강세장이고 강세장에 조정 나오면 버텨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장이 아니다. 예, 약세장일 때는 단타를 쳐도 뭐 왜냐하면 너무 장이 안 좋으니까 단타를 치는 게 차라리 맞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단타를 친다. 근데 돈 벌기 싫다. 네. 예. 아, 네. 그래서 강세장에서 범블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럼 매크로 이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 지난 금요일에 CPI 발표 나면서 물가가 잡힌 듯 발언이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그널도 강세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마이너스 이슈죠. 아, 그래요? 예, 원래 금리 인하해주면 장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장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장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그림에 뭐 오늘 이렇게 제가 보조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사실은. 다른 거 다 말로 해도 되는데 이 차트는 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파란 선은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미국 정책금리인데 예, 주황색 막대로 박스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다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부 외환위기 이후.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시장이고요. 그때는 폐쇄 경제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한테 개방된 다음에는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그리고 또 뭐 2001년 그리고 2007년 뭐 아무튼 뭐 그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아무튼 단행되는 시기들은 죄다 시장이 다 안 좋아지는 2019년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미 연준은 금리 그 물가가 오를 때는 되게 잘 반응하는데 물가 떨어질 때 인하해 주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잘 됐군 하고 자기 자랑하지 왜 인하해 줘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나빠질 때 실업률이 오를 때 그때 인하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왜 시장의 호재인가? 저는 그러니까 연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좋겠다 입장인 거죠. 충분히 그래도 된다. 예, 뭐 아무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시장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저기 약세장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 웅달책방 나와서 얼마나 제가 잘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 강해요, 제가. 시장이 되게 부진하고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이럴 때도 주식 안 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마라.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와, 진짜 그때 사서 한 1년만 버텼으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주 50%는 안 되겠지만 30%는 안 내요, 그죠? 왜냐면 지금 2,800이니까. 예, 그만큼 우리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을 때 사야 되고 반대로 정말 내가 돈이 실시간으로 돈 복사되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다 인증할 때 계좌 인증할 때가 도망가야 될 때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오는 거죠. 네. 그래도 이런 금리나 이슈가 있더라도 강세장은 부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인지 긴 조정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로 일단 보는 쪽이고 하더라도 뭐 여러 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한 번만 하고 말면 또 금리 인하의 충격이 잠깐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미국 경기 끝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일단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좀 계속 붙어 있는 게 낫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멈추면 그때 이제 생사결을 해야죠. 모가지를 조르든 도망을 가든. 근데 나만 탄 게 아니니까 호랑이가 다른 사람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늦게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저 내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고 팔고 할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뭐 이제 그 조정이 나온다면 주도주한테 집중을 해야지 자꾸 딴 데 쳐다볼 때가 아니다. 뭐 여기도 되네, 여기도 뭐 주도주네, 그런 거 안 믿고요. 우리나라는 주도주의 순환 따위는 없는 나라다. 그럼 박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주식도 포함되는 걸까요? 네, 저는 뭐 한국 주식도 not bad은 된다.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한국 주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이번에 뭐 두산그룹 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어떤 자기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적자 나는데 막 시가총액 몇 조씩 되고 그러면 꼭 그 돈 잘 버는 회사를 합병시켜서 자기 지분율 높은 회사로 알짜 회사를 M&A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안 해도 될 일을 꼭 하잖아요. 왜 할까? 지분율 높이려고 자기 통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물적 분할과 또 자회사를 모회사랑 합병시키면서 지분율을 올리는 거. 뭐 SK CNC도 그랬고 삼성물산 모직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 모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합병들은 주주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레벨이 올라갈 수는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PER이 20배다 팔아야지. 그런 걸 PBR이 뭐 1.5배다 팔아야지. 역사적 평균 레벨에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렇게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같은 특성인 거고. 더 나가서 수출만 보고 가는 장인데 그림에 지금 띄워놨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역사상 최고치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칩니다. 근데 아직 수출이 사상 최고치 치냐 못 치냐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코스피가 아직 3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 200은 또 거의 지금 그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가고 있으니까 뭐 코스피가 뒤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처럼 안 좋은 지수는 안 보는 게 좋은데 하도 코스피 그러니까 그냥 그래왔습니다. 그 한국 주식을 그 미국 주식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보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보세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84년부터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해놨는데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400배가 늘었어요. 그건 정말 좋은 나라죠.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이제 20배 정도. 그러면 주식 물량이 20배 늘었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분산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많은 주식수로. 그리고 또 비싸게 들어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몇 번 했지만 PR 70배에 들었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평균 PR은 10배인데 시가총액 2위가 70배로 코스피 지수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가가 비싸지죠. 시장 자체가 비싸지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아끼는 알토란 같은 기업을 탁 상장시킨다.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주가 고점 신호다. 뭐 지금 차트로 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대규모 상장은 그 주식시장 고점의 대표적인 신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K뱅크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줄줄이 서 있던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뭐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 들어오는 건 좀 조심해야죠. 박사님 그러면 미국 주식이 그 봤을 때 미국 주식도 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 상위 4개 회사가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서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미국 주식도 전체적으로는 강세장을 보신다고 했는데 미국 주식도 좀 우려되는 점은 없으실까요? 뭐 우려되는 점이 제일 큰 게 이제 너무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거. 그래서 그 높은 기대를 계속 맞춰줄 때는 강세장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높아지면 2020년, 22년 테슬라 같은 일이. 그때 이제 테슬라가 슬슬 변명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물건이 좀 안 팔리기 시작하는데 뭐 자기들이 이번에 뭐가 나오고 뭐 계획도 되게 많이 발표하고 사이버 트럭 이야기도 막 계속 하고. 실현되는 건 몇 년? 예, 몇 년 후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언론에 자꾸 나와서 변명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황 형님이 요즘 좀 너무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인데 특히 어떤 그 얼마 전에 미팅에서 모 여성의 그렇게 그 사인해 주는 거 보고서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자가 아이돌처럼 취급받는다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 알런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화 되면
이 사람이 폭주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도 처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강세장에서 버블장으로 가는 중인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원래 모든 장은 다 끝은 다 버블로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불꽃이 예, 마지막 불꽃이 되게 화려한데 이제 그 불꽃이 지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시기가 나오고 최고 경영자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마진대 여기 역사상 최대치까지 사람들이 영끌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그때는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럴 때 또 한번 오셔가지고 또 한번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제 그 자산운용사도 그 운용 자금이 600억까지 드시고요. 지금 만약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 좀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지금은 채권이 정말 좋죠. 네. 왜냐하면 뭐 금리가 저는 인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인하되겠죠. 네. 인하되면 이제 잠깐 시장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뭐 주식을 사도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인하 전에는 채권이 좋습니다. 인하되고 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인하 직전에는 전 특히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한다고 보니까 8월 22일인가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니까 물론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틀려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그때 이 테마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좀 팔아야 된다 그랬지만 사실 그 8월에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은 잘 못 잡는 쪽에 들어가니까 제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사서 먹겠다 이런 거는 제가 도저히 모르고요. 그냥 제 말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제 많이 벌었던 주식 조금 헐어서 채권도 리밸런싱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